예, 요게 이제 진나라를 저기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저건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그 진나라를 세운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시황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의 그 이야기, 그게 뭐냐, 여부리와 진시황, 그리고 뭐 시도득 여부리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면 진나라가 원래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진나라가 이게 사천성 안에 있던 작은 춘추 전국시대가 아니라 그때 이제 주나라가 저거고, 주나라도 쪼개지고 원래 저기 그냥 저기 주나라가 쪼개져서 이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원래 여기 밖에들은 나라가 쪼개졌다가 합쳐졌다가 하고 그래요. 그럼 여기 안쪽에는 여기가 분지지형이거든요. 여기는 다 지금 산악지형이고. 그럼 여기 어떻게 봐야, 여기가 요렇게 저거 이게 장강인가? 이 양쯔강 따라 이게 올라가면 양쯔강 물이 다 이쪽에서 들어와요. 그럼 옛날에 여기 사천성 분지도 나라가 여러 부족 국가적으로 다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진나라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진나라가 먼저 진시황이 그 당시에 있었을 때 진시황이 이제 이 사천성에 있던 한 저기 국가 하나 있었고, 이 안을 통일을 먼저 해요. 아마 이전에 여기가 통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이게 최초로 아마 이 진시황이 그때 통일을 해요. 진이 이제 뭐 큰 나라에서 이제 진 저건데, 나중에 이제 이게 정복 사업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제 여기가죠. 마치 이게 보면, 삼국지로 보면 삼국지는 크게 위촉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돼요. 위촉을 보시면, 이거 뭐야? 이 광고가 이상하네. 리빙. 우리가 삼국지로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냥 황하 저기 여기인가, 이게 이쪽부터 해가지고 산둥성 이쪽부터 해가지고 이게 여기가 산맥이에요. 산맥이고 여기가 사천성이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그럼 여기가 대략 이게 이게 양쯔강이 흘러요. 여기가 대분지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위나라가 이제 저기 여기고, 촉이 여기고, 이제 오가 여기에요. 대략적으로 그린 거예요. 이제 정확한 게 아니고요. 위촉 오가 이렇게 돼요. 이제 촉이 이제 잠깐 여기 형주였나? 여기 앞 발판, 저기 여기 발판이 밖에 하나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걸 뺏기죠. 그 관우가 죽을 때 그때 뺏기나? 하여튼 그때 뺏기죠. 하여튼 요랬어요. 자, 우리가 삼국지로 잘 알아요. 위촉오라는 게 이게 하기 때문에 이 진씨 그 사천성 앞에 옛날에 진 저거예요. 총나라 그 자리가 옛날에 진시황이 거기 분지지형을 통일한 국가예요. 먼저 첫 번째 거기가 국가예요. 그러면서 진이라는 나라를 이제 저기 국호명을 해요. 큰 나라를 세웠다. 여기 위에서 북진이란 개념이 이제 거기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설입니다. 이제 북쪽에 진나라라고 있다. 게 우리도 서쪽에 진나라, 서진 해가지고 이름 자체를 이렇게 진나라라고 이렇게 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쪼개져 있던 국가예요. 여러 나라로. 이렇게 부족 국가적 개념으로 원래 이게 통일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통일됐다가 쪼개진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초기에 그렇게 했던 것 같다가 이제 저기 그 부족과 하나를 갖다가 저기 이제 다른 요 안에 사천성끼리 이제 다른 부족에 이제 저기 그 뭐냐 그 볼모로, 예전에는 부족 국가가 힘이 약하면 볼모로 많이 잡혀가요. 다른 이웃 국가들은 강한 국가들한테. 그러면 옛날에 진시황 아버지가 볼모로, 뭐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뭐 다들 아시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뒷이야기 썰에 대해서 이제 저기 이거는 저기 그냥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요, 제가 좀 다큐 버전은 하지만 그냥 재미있는 그냥 역사 소설적인 관점으로 이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진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면 처음에 진이 이렇게 오고 이제 진이 나중에 통일을 하죠. 자, 그럼 이 사천성 안에 있는 진 나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먼저 우리는 진, 시, 황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진시황이 이 나라를 세우고 전복사업한 저기 군주로서 이제 저기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다 먹죠. 이제 여기를 1차적으로 통해, 몽골하고 똑같네. 몽골권에서 저기 뭐냐, 징기스칸이 요만큼 통일하고 나중에 이게 다 먹잖아요. 이제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비슷하네, 이게 생각보다. 여기를 먼저 통일을 해야, 이게 통일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이 사천상 안이. 근데 여기를 먼저 저기 중앙기권으로 해가지고 통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깥을 갖다 다 먹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진시황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진시황 이야기 하면 여부리 이야기부터 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뒤에 더 디테일한 한번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에 그 진시황이 어떻게 황제에 오르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진시황과 여부리의 이야기 이전으로 저는 더 한참 위로 올라갈까 합니다. 예전에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이렇게 동남아 쪽에서 좀 가끔가다 오고, 돌을 닦으러 보통 이렇게 한반도로 들어와요. 한반도가 보통 어디부터 어디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반도, 허리 부분 있죠. 여기에서 여기 부분은 한반도로, 지정학적으로 정확히 한반도로 봐요. 위쪽은 약간 저기 대륙적인 거로 봐야 돼요. 한반도라는 건 마치 세 개의 바다가 있는 한반도를, 이게 세 개의 바다가 에워싸진 걸 땅을 한반도로 하거든요. 위쪽은 에워싸이지 않았죠. 그럼 정확히 요 선이 그럼 한반도가 됩니다. 그럼 예전에 한반도에 있을 때 사천성에서도 이렇게 돌을 많이 닦기도 하지만, 사천성에서나 이렇게 돌을 닦으러 들어와요. 그러면 저기 낙동강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금강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한강으로 들어가기도, 대동강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조그만 천에 비슷한 강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큰 공부를 하려면 4대강을 물줄기를 타고 깊숙이 들어가야 큰 저기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낮은 공부는 이제 저기 이제 이런 다른 여기 이쪽 이제 작은 천 따라서, 서해안 천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보통 그 당시에 진시황의 할아버지인가? 진시황의 할아버지라고 했구나. 진시황의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중원에 이쪽에서 살다가, 중원에서 살다가 어떻게 하냐, 돌을 닦고 들어와요. 어디로? 한강 따라 저기 사막산 춘천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부리가 원래 여가 아니라 연씨거든요. 이게 예전에 연씨가, 이게 원래 저기 이쪽 성이에요. 연씨가 이쪽 성이었는데, 이쪽 성이었나? 이쪽 성이었나? 이쪽 성인데 이쪽으로 왔다가, 원래 중원이 성을 쓰고 이쪽 고구려 쪽 이쪽 안 쓰거든 성을. 연씨가 하다가 이쪽에서 하다가 여기서 이제 부족장으로 올라오고, 이제 저기 큰 상단을 해서 이제 가문이 엄청나게 부호하게 하고, 그 연타발 그 가문인데, 나중에 그런 가문들이 이제 저기 이제 아무래도 상단을 이끌다 보면 이제 이게 중원에서 이제 거기서 토착 토우 이제 저기 세력이 돼요. 돈이 이제 예전에 많으면 거기서 이제 토우 세력이 되니까, 그래서 연씨들이 중국으로 이렇게 많이 뻗어 나가요. 원래 이게 장사를 잘 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적은데 이제 연시가 여가 아니라 연시예요.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 비슷하게 아래 받침을 발음을 못해요. 중국 사람 보고 성이 너 뭐냐 제 연 아무개입니다 하면 여아무개 이렇게 여아무개 이렇게 해요. 밑에 발음을 우리나라 사람 밑에 발음을 잘 정확히 또박또박 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발음 외국 사람 우리나라 밑에 발음을 갖다가 다 시켜봐요. 어려운 발음도 있잖아요. 밑에 발음 아랫 발음 못해요. 잘 중국 사람들도 이게 다 저기 지역마다 틀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연 하면 연이라는 이 저기 연이라는 이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본 사람도 연 하면 연 이렇게 돼요. 이게 아래 받침이 안 돼. 이게 중국 사람들도 옛날 똑같아요. 아래 받침이니까 그냥 아래 받침 빼고 여 해요. 그냥 연 이렇게 해요. 그냥 발음을 연 해봐 하면 연 그러니까 발음이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중어에서 그냥 연씨를 갖다가 발음이 안 되니까 그냥 여라고 해요. 원래 연, 불, 위가 위인가? 아, 의로운가? 연불의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불이로 알고 있잖아. 여불 위로 알고 있잖아요. 여부이 아니면 여불 안 듣고 여부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원래 여불이 그러니까 연은 성연시고 불은 이제 저기 그 안이불자, 의는 의로울 의자. 이게 의롭지 않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제 나중에 돌을 닦으면서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지어주는 이제 개똥이라 너 이름 개똥이다 했는데 연개똥이라고 살다가 여기 들어오니까 아 이름이 너무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의 뭔가 저기 나의 이념과 사상을 넣고 싶어. 그래서 저기 이제 한자로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성은 원래 저기 성인 연시니까 연은 못 바꾸고 이거를 안이불자에다가 한문을 몰라서 한다. 안이불자에다가 의로울 자. 의롭지 않은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게 가지고 이게 이렇게 연불의예요. 원래 여불이가 아니라. 근데 중국에서 이게 발음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여부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냥 밑에 발음이 안 되고 의자도 잘 발음이 안 돼. 중국 사람들 의자 발음하라고 하면 의자 발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부이 이렇게 돼. 여부이 이렇게. 이게 원래 연불의예요. 이름이 한자로 성연자다가 안이불자 의로울자 의롭지 않은 짓은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아주 연불이래요. 근데 이게 연불이는 사막산에서 돌을 닦아요. 저기 춘천에서.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저기 이게 연불이부터 먼저 한번 쳐봐야구나. 연불의라는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참고적으로 후대에 이게 전생에 고구려 이 전생이구나. 고구려 전생에 연불이가 뭘 하냐면 고구려를 세운 그 연시 가문의 연타발의 삶을 살던 양반이고 이 양반이 고구려도 세웠고 뒤에서 진나라는 최초의 중앙국가도 세운 양반이 이 양반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별로 이렇게 남긴 건 없는데 나중에 현생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저기 넘버원 부자로 돈으로 일단 저기 부로 우리가 저기 알려진 거는 부로 넘버원 삼성의 저기 그 이건희 회장님이 연불이에요. 연타발의 삶을 같이 살고 이제 이거 하면서 제가 같이 그냥 전생 따로 이게 역사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꺼번에 다 이거를 제가 이어가지고 이제 한번 할까 합니다. 이제 이 회장님이 이제 저기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돌아가시면 나중에 제가 따로 그거는 강의를 하고 요거는 일단은 이건희 회장의 이게 전생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고구려 시절 세운 연타발의 삶을 살고 진시 황의 할아버지예요.
무슨 소리냐고. 여부리가 아버지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나씩 해드릴게요. 진시황의 할아버지가 이제 연불이가 그냥 연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불이라고 그냥 할게요. 연불이니까 다들 저죠. 그냥 원래 이름이 그냥 중국시로 가서 변형이 이렇게 된 거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여불이라고 다 알아듣기 때문에 연불이라고 하면 또 헷갈리니까 이런 것만 아시고, 연불이라는 이 양반이 이 집안이 원래 저기 장사를 겁나게 잘하는 집안이야. 사업 수완이 겁나 좋아. 그래가지고 이런데 연씨들이 좋은 저기 이게 상하이나 뭐 텐진 뭐 여기 찡따오 여기 뭐 저기 개서 뭐 여기저기 이 양반들이 이게 자기 가문들끼리 있어가지고 해상으로 해서 무역을 겁나 해가지고 저기까지 막 놀러가 저기 이 무역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집안이에요. 연씨 집안들이 다 장사 수완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자기네 집안도 이제 저기 여불이 양반이 자기네 집안이 장사꾼 집안이었고, 이제 이 양반이 어디였나? 이게 상하이에 있었나? 여기 있었나? 이방방이 자기 집이란 개념이 없어. 이게 친척들이 다 연씨 집들은 친척 집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이 양반들은 이게 저기 어렸을 때부터 그 연씨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냥 저기 천하를 막 이게 막 저기 돌아다니면서 장사꾼 집안이기 때문에 그게 교육을 그 어디라고 한 게 자기 뭐 없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 양반이 이제 저기 보통 한 10대 중반 정도 되면 이제 성인으로 보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 10대 중반, 중2 정도 되면 예전에 성인으로 봐요. 지금의 중2를. 그럼 예전 이제 중2가 된 여부리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 이렇게 이제 떠돌고 여기 하다가 여기 가니까 저기 이제 강화도에 오니까 여기 다니까 이제 도 닦는 이제 신선들이 있는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유학을 가요. 어디로? 한강 따라서 저기 거기 뭐냐 저기 춘천까지 들어가요. 예전에 그걸 지명이 화천이었거든요. 춘천은 나중에 이제 변형이 된 이름이고, 원래 거기 이제 지금 춘천부터 그 일대로 그 뒤로 다 일대를 자체를 바깥에서 그냥 화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강, 소양강 따라서 이제 도인들이 겁나게 이제 들어가고, 이제 뭐 여기저기 없이 그 이웃들 다 화천이었는데 지금의 춘천 화천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고 이 양반이 그 돌을 닦고 이제 보통 돌을 닦으면 최하 한 3년에서 5년은 닦아요. 아무리 못 닦고. 젊은 나이에 보통 들어오잖아요. 이게 특징인데, 이게 낙동강으로 떨어지면 여기 사람들은 거기 눌러 앉아. 특색이 그래. 낙동강으로 돌을 닦아서 들어가잖아요. 어지간하면 밖으로 안 나오긴 나오는데 어지간하면 안 나온 거 나와. 근데 이게 사막산으로 북한강 따라 이게 춘천으로 들어간 양반들은 보통 3년에서 5년, 길어야 10년. 3년에서 보통 5년, 길어야 10년 정도를 돌을 닦고 다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세상소에서 살다가 나중에 늙으면 다시 이제 저기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로 뭐 이게 3년, 5년 애게 하는데 3년, 5년이면 예전엔 겁나 긴데, 옛날 사람들이 막 나이 40을 넘기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나마 연씨 가면서 하면 잘 사니까 약재 같은 게 이런 게 저기 자기 상단에 많으니까 이제 병 나고 하면 이게 보강을 해가지고 오래 좀 사는 편인데, 보통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30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옛날에 40 넘기면 겁나게 오래 산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저기 그 당시에는 그러면 평균 수명이 뭐 30도 저기 그래도 하층민들은 30을 못 넘겨요. 20대 다 죽어. 할아버지야. 그럼 뭐 다음 세대는 어떻게 나냐? 그러면 똑같아. 한 중2 때 애를 낳아. 중2 때. 그러면 한 14살, 5살 정도 되죠. 그때 나면 죽을 때쯤 되면 손자를 봐. 자기가 30살쯤 되면 죽을 때쯤은 손자를 그때 보고 죽어. 내가 15이나 14, 16살 됐으면 그때 낳은 아이가 또 14, 15살 낳을 거 아니야. 그럼 30살 정도만 이제 자기 손자를 보아. 손자를 보고 이제 얼마 있다가 거의 죽어요. 수명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100세까지 사는 양반, 막 90세 사는 양반도 쉽게 보잖아요. 요즘 양반들은. 예전에는 그 90세를 살면 그 신이었어요. 그 양반은. 신선이야. 그 양반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냥 30만 넘기도 했어요. 40살만 넘어도 겁나게 오래 사는 거였어요.
역사적 역사적 오래 산다는 겁나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이 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 그래가지고 이게 10대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보통 예전에 15살 정도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보통 우리나라 15살 정도 중2가 되면 성인으로 예전에 인정을 해줘. 그럼 그때부터 장가도 가고 애들 낳고 이제 저기 독립을 하고 그래요. 15살에 보통 그러면 성인 인정되고 그때 이제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한 대창 5년 정도 돌을 닦으면 나이가 20이 돼요. 그럼 그 당시에 20인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20이면 애지만 그 당시에 20이면 나이를 굉장히 많이 먹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10년밖에 못 살아. 나이가 20이잖아요. 앞으로 10년밖에 수명이 안 남았어. 이제 개념을 잡으셔야 돼. 그 당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문명화된 그 장수의 삶을 살고 이런 의학 기술이 발달 이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돼. 옛날은 20살 돼가지고 얘가 이제 천하에 다시 나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그 자기 집으로 옛날 그 연씨 집안으로 가겠죠. 이제 이쪽으로 갔나? 그래서 이 양반이 사막선일 때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꿈을 마음을 포부를 넣고 그 당시에 자기와 같이 결의를 한 보통 이제 탐악산 나오면 다 100% 그러지는 않는데 탐악산에서 돌을 닦잖아요. 그러면 천하를 그 당시에 구하기 위해서 그때 춘추전국 시대였잖아요. 이 천하를 통일하고 천하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을 닦은 사람 한 3년 5년 닦으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혼자서는 힘이 안 되니까 약 100인 결사대가 이제 결성이 돼요. 백인 결사대가 뭐냐면 이제 백인이 결사돼 가지고 약간 스파이처럼 카르텔하고 지금 카르텔이라고 하나 그럼? 카르텔 같은 거 이거 비슷한 거를 거시기해 버려요 그냥. 이건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를 먼저 설명해야 했나? 시간이 먼저 카르텔을 이거를 한번 설명하는데 그게 예전에는 백인 결사대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부터 설명드릴까?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다음 중국 쪽은 안 나와. 이게 다음 카카오맵이라서. 제가 그래서 춘천 쪽에 되게 오랫동안 이게 지금 눌러 앉았고 여기를 답사를 많이 단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이게 춘천 지역이 예전에는 또 이게 얘기해가지고 백인 결사대 해가지고 예전에는 돌을 닦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사막산 여기가 협곡지에 여기가 물살이 세고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쪽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게 정확한 길인가? 요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옛날 지금 도청 자리가 옛날에 여기가 큰 부족 국가적 개념이 있던데 여기가 부족 국가라고 보면 돼. 이제 그걸 보통 화천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 당시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나중에 이제 소양강이나 북한강 따라 이쪽은 소양강이고 여기는 이제 북한강이 그럼 이쪽 도인이 모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밖으로 다시 나가야 할 거 아니야. 나중에 한 3년, 5년, 10년 돌을 닦으면 이렇게 해서 나가야 할 거 아니야, 다시. 그럼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의 서면지역에 이제 지금 그 흔적조차도 다 뿌리가 뽑혀서 흔적조차 없었는데 예전엔 그랬어요, 그냥. 그럼 여기에 모여요. 여기가 이제 서면인데 여기 분지지역인데 큰 분지지역. 그럼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백인의 결사대가 같이 이게 도원 결의를 해요. 그걸 도원결의라고 해요. 도원결의. 원이 도가 도올 때고 원이 으뜸원인가? 근원원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도원결의를 해요. 도원결의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나요? 예전에는 도원결의를 이게 삼국지에서 나는 유비 관우 장비만 도원결의를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의형제의 도를 닦고 의형제의 이제 로서 이제 그 결의를 해요. 그걸
이제 그걸 도원결인데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도를 닦고 백인이 도원 저기 백인 결사대가 도원 결의를 해요. 그러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 그때 여부리도 같이 여기서 저기 그거를 백인 도어를 해요. 이제 그때 우두머리는 딴 사람이었고 이제 나중에 우두머리가 나가가지고 이제 저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이제 저기 그 사람한테 맡겨요. 그럼 백인의 가문들이 또 따로 계속 이게 내려가요. 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첫 내려가는데 그때 여부리도 이제 백인 결사돼 가지고 그 소속 멤버가 한 명이 돼요. 그럼 100명이 차면 이제 100명이 같이 내려가고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흩어져요, 이제 다. 진나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 이게 한강 따라오면 여기 강화도가 여기 강화도인가 여기구나. 한강 따라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강화도에서 이제 여기서는 해적들도 여기 오고 저기 상단들이 거의 거점이고 여기 뭐냐 여기 한강이나 임진강으로 들어가려면 물자가 다 이쪽에서 이제 강으로 옮겨가는 배로 많이 이제 갈아타서 가거든요. 바닷배는 이제 이쪽으로만 다니고 강배가 따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여기 내륙으로 강 따라서. 그럼 옛날 물자나 도인들이 이제 그거 같이 그 상단 물결 따라서 같이 이제 물결 따라서 가요. 그래서 여부리도 이제 백인 결사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백인 결사대가 다 이제 흩어져요 다. 그리고 이제 저기 자기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자기 우두머리 주군이라고 하죠. 이제 그걸 갖다 주군의 이제 저기 명이 이제 하달 때까지 기다려요. 자기의 위치에서. 옛날에 이제 같이 도원 결의했던 그 양반들이. 그 당시에 여부리도 한 저기 그 무리의 주직원이었고 이제 여부리도 이렇게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여기 놔. 여부리가 원래 장사를 했으니까 장사꾼 집안이니까 자기 이제 그 가문으로 가가지고 이제 장사 일을 해요. 여부리라고 할게요. 여부리가 이제 여기 장사를 해요. 보통 장사는 예전에는 이 해안선 따라서 이렇게 가지고 저 인도까지 밑으로 참고적으로 이게 저기 밑에가 지도가 없으니까 인도까지 해가지고 저기 뭐냐 중동까지도 옛날 갔어요. 그리고 이게 쫓겨나면 이렇게 해서 일본까지도 가기도 하고 상단들이. 일본은 그렇게 크게 교역이 그 당시에는 없었고 조금씩 가는 정도만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여부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다시 이제 옛날 장사 경험도 있고 이제 그걸 하면서 그리고 큰 이제 저기 운하라고죠. 이제 운하 그 강 따라서 이제 사천성까지도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장사길을 하게 되면. 자 그러니까 이제 여부리가 그렇게 이제 하다가 나중에 자기하고 친하게 친했던 100명 중에서 백인 결사 중에서 자기하고 친하게 친했던 저기 친구래. 이 친구는 그 노래를 잘 부르고 돌을 닦을 때 노래를 잘 부르고 막 풍악 같은 걸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게 저기 뭐냐 천하를 떠돌면서 이게 옛날 조선 사람 남사당패 같은 걸 저기 한다고 해서 남사당패 같은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의 우두머리 그 남사당패 같은 우두머리까지도 올라가요.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병에 걸려가지고 병에 걸리면 난사도평처럼 막 여행을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녀야 하잖아요. 산천 수천을 막 여기저기를. 근데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저기 정착을 해요. 정착을 하는데 자기 부인하고 저기 하고 있다가 저기 나중에 이제 저기 그 친구가 죽었다는 이제 소문 이제 저기 듣고 그 친구를 찾으러 가요. 근데 이미 장사는 다 끝났죠. 이제 하도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해요, 그냥. 어? 여기 있던 그 뭐냐, 여부리가 이제 이쪽 가지고 친구한테 옛날에 그 풍악을 좋아해가지고 자기는 산천 수천을 떠들면서 남사동처럼 살 거라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 그 풍물패를 패거리를 못 쫓아가고 그냥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아픈 그 지역에서 그냥 눌러 앉게 돼요. 정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병을 이제 저기 하다가 끝내는 죽었다고 하는데 소문을 듣고 여부리가 이제 그 친구가 너무 친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찾아가요. 근데 찾아갔는데 이제 이미 친구는 장사 끝나고 무덤에 갖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기 그랬구나. 뭐야, 어머니도 죽었었구나. 그렇구나. 저기 그 친구의 부인도 그 저기 원래 이게 떠돌이 생활하면 이게 병에 잘 걸리고 이게 금방 죽어요. 떠돌이 생활하면. 그래서 부인이 먼저 죽고 자기가 저기 딸을 하나 데리고 있어요. 딸이 이제 한 성인이 한 저기 예전에 15살을 성인으로 보고 이제 그때 결혼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10살도 안 된, 몇 살 안 된, 이게 10살도 안 된 어린 딸이 하나 있었던 거야. 근데 어린 딸이 이제 저기 그 동네에서 그냥 보살펴주고 있는 거야. 그냥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여부리가 가가지고 내가 너의 그 아버지의 저기 그 삼촌이다. 내가 아버지의 의행제를 맺었다 하면서, 이제 그 여자아이를 데려가요. 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진시황의 그 저기 엄마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굳이 안 들어갈게요. 근데 우리가 여부리가 씨도도 들어가잖아요. 여불이라고 그냥 여불이라고 하나 여불이. 여불이 할게요. 여불이가 했잖아요. 원래 여불이가 진시황의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예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조부의 이름이 굉장히 이게 세상에 많이 떨치고 이게 특히 장사한들은 그 이름 자체가 신용장이야. 그러면 그 할아버지의 아들도 이름을 똑같이 써요. 마치 뭐 서양을 따르면 엘리자베스 2세 뭐 저기 뭐냐 루이 뭐 13세 뭐 이런 식으로 몇 세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여불이 2세예요. 왜냐면 이때 이 양반 여부리가 굉장히 신용을 많이 뒀고 의로운 상인으로서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많이 하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써요. 왜? 그 이름 자체가 어디 가면 신용장이야 그냥. 예전에는 그렇게 써요. 이게 아버지가 그렇게 큰 뭐 공적이나 이게 신용이나 뭐 이게 남긴 게 없으면 그렇게 굳이 안 쓰는데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그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자식뿐만 아니라 그 손자까지도 그 이름을 써요. 똑같이. 예전엔 그래요. 왜냐면 여불이라는 이름이 그 의로운 상인으로 이게 상단에 다 이게 퍼졌어 이름이. 그럼 그 자체가 엄청난 이게 신용이에요. 장사하신 상인들이나 장사하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시계만 브랜드 같이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애플, 구글, 뭐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이 저기 뭐냐 그 브랜드 가치가 뭐 몇 조 원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그 할아버지 이름 자체가 여불이 상단 하면 이 자체가 브랜드야 그냥.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저기 일대가 하면 이제 2대 자식도 똑같이 여불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냥. 그러면 이게 3대까지도 써먹어. 이게 뭐 엘리자베스 1세, 2세 이렇게 3세 이렇게 하듯이 그 이름을 써. 이게 그 조상의 공적이 쓰면 그 자식들이 그대로 이름을 그 종손 다 쓰는 게 아니라 저기 그 상단이나 그 재산을 이루는 그 종손이라고 하죠. 종손한테만 그걸 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자식도 이름이 여불이야. 진시황 할아버지의 이름도 여불이고 자식의 이름도 여불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식 여불이라고 할게요. 이제 자식 여불이가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제가 좀 끊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여부리의 저기 수행 이야기 여부리와 사막산 그렇게 합니다. 여부리와 사막산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저기 중간을 한번 끊겠습니다.